공장에 들어온 지 석 달째였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죠. 오늘은 내가 살게. 가자. 정수는 태수를 데리고 공장 앞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단골이었어요. 주인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죠. 사장님 오셨어요? 오늘도 순대국 2개요? 네, 따뜻하게요. 둘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태수야, 요즘 일 어때? 힘들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재밌어요. 태수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심인 걸 정수는 알 수 있었어요. 사장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기계 다루는 것도 이제 좀 알 것 같고. 그래, 빨리 배우네. 정수도 웃었습니다. 국밥이 나왔어요. 둘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뽀글뽀글 끓는 국물 소리,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그게 전부였죠. 밥을 다 먹고 나서 태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응? 저 왜 뽑으셨어요? 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왜 그런 걸 물어? 그냥요. 저 이력서에 학력도 없고 경력도 없고 고아원 출신이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다른 데서는 다 떨어졌거든요. 태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저 뽑아주셨잖아요. 왜요? 정수는 한참 동안 태수를 바라봤어요. 너 눈 때문이야. 눈요? 응. 처음 봤을 때 내 눈이 막더라. 살겠다는 눈빛. 뭐든 하겠다는 눈빛. 그게 보였어.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 맨주먹으로. 태수의 눈이 커졌어요. 사장님도요? 응. 22살의 상경에서 공장에서 일 배우고 밤새 야근하고 그렇게 10년 넘게 굴러서 이 공장 차린 거야. 정수가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보니까 옛날 내 모습이 보이더라. 그래서 뽑은 거야. 그날 이후로 정수는 태수를 더 신경 썼습니다. 기술만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죠. 태수야, 사람 대할 때는 눈을 똑바로 봐. 그래야 신뢰가 생겨. 네, 사장님. 그리고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마. 한번 거짓말하면 평생 간다. 알겠습니다. 태수는 스펀지처럼 모든 걸 흡수했어요. 정수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퇴근 후에도 공장에 남아서 공부했어요. 기계 매뉴얼을 읽고 회계 장부를 분석하고 영업 전화를 연습했죠. 이 녀석, 언제 자는 거야? 정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자는 거 아까워요. 배울 게 너무 많아서. 태수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정수는 그런 태수가 기특했습니다. 자기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의 추석. 정수는 태수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야, 추석인데 혼자 있으면 쓸쓸하잖아. 우리 집에 와. 괜찮습니다, 사장님. 저 혼자 있는 거 익숙해요. 무슨 소리야? 안 돼. 꼭 와. 태수는 결국 정순의 집에 갔어요. 현관문을 열자 송편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 태수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멍해졌어요. 고아원에서도 추석엔 송편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건 차갑고 딱딱한 대량으로 만든 송편이었죠. 이렇게 따뜻하고 먹음직스러운 송편은 처음이었어요. 어서 와, 태수야. 사모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어요. 손 씻고 와. 금방 밥 차릴게. 거실에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17살 민호, 15살 민지. 태수를 보자 반갑게 맞아줬어요. 태수 형? 오랜만이에요, 형. 태수는 아이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수 사장님 자녀들이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태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 명절에 모여 앉아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는 것. 그 당연한 풍경이 태수에게는 꿈 같았어요. 자, 다들 앉아. 밥 먹자. 사모님이 상을 차렸습니다. 하얀 쌀밥, 갈비찜, 잡채, 나물, 그리고 직접 빚은 송편.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였어요. 태수는 그 밥상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그래, 태수야? 어디 아파? 정수가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너무 좋아서요. 정수는 아무 말 없이 태수의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31살이 됐어요. 공장의 2인자였습니다. 정수가 출장을 가면 태수가 모든 걸 책임졌죠. 직원들도 태수를 따랐어요. 강 부장님, 이거 어떻게 해요? 아, 그거. 이렇게 하면 돼. 태수는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후배들이 실수해도 혼내지 않았어요. 자신도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정수는 그런 태수를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저 녀석한테 물려줘야겠어. 혼잣말이었지만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어요. 처음엔 남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대기업이나 금융권 얘기인 줄 알았죠. 하지만 파도는 곧 밀려왔어요. 거래처가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동성전자 부도 났대요. 뭐, 거기 우리 최대 거래처잖아. 정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동성전자에서 받아야 할 돈만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이번 달 월급을 줄 예정이었죠. 어떻게 해요, 사장님?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죠.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수주가 끊겼어요. 공장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기계는 멈췄고 창고엔 부품만 쌓여갔죠. 직원들의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월급은 언제 나와요? 사장님, 우리 잘리는 거 아니에요? 정수는 직원들 앞에서 억지로 웃었어요. 걱정 마. 어떻게든 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어떻게든 된다고? 어떻게? 밤마다 정수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장부를 펼쳤어요. 빨간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숨이 절로 나왔죠. 어느 날 밤, 태수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너도 안 갔네? 저도 좀 일이 있어서요. 태수가 정수 옆에 앉았어요. 책상이 장부를 봤습니다. 온통 마이너스였죠. 나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죠. 사장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아니야. 너까지 걱정하지 마. 근데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때문인 것 같아서요. 뭔 소리야? 사장님이 저한테 너무 많이 해주셔서 월급도 많이 올려주시고 보너스도 주시고 그래서 회사가 어려워진 거 아닌가 해서요.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이건 다 내 책임이야. 근데요. 근데 뭐. 정수가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너 때문 아니야. 이건 시대 탓이야. IMF 탓이고 너는 잘못한 거 없어.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응? 저 꼭 갚을게요. 사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거.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 은혜 꼭 갚을게요. 평생. 정수는 웃으며 태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런 말 하지 마. 가족끼리 무슨. 가족. 그 말에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후 태수는 3억 원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평생 갚겠다던 은혜, 가족이라고 불러준 사람, 그 모든 걸 배신하고 국밥집에서 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앞에 태수가 있었어요. 30년 전 자신을 배신한 그 사람이. 어르신, 국밥 맛있으셨어요? 태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전히 정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맛있네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들킬까봐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30년 전 그 웃음과 똑같았어요. 맑고 순수하고 진심 어린. 정수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테이블에 놓고 일어섰습니다. 잔돈은 됐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태수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국밥집을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어요. 12월 거센 바람이 얼굴을 얼얼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년이야. 30년 동안 찾았어. 근데 왜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내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정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였습니다. 30년간 사귀었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했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있었어요. 그리움. 30년 전 그 청년이 그리웠습니다. 맑은 눈빛으로 사장님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태수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왜 그랬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만 정수의 볼을 스쳐 지나갔죠. 그날 밤, 정수는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먼지가 쌓인 가죽 표지를 열었죠. 첫 페이지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1996년 회사 야유회. 직원들이 모여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정수는 그 사진에서 태수를 찾았습니다. 맨 앞줄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손으로 V를 하고 있었죠. 그 웃음이 진짜 같았어요.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배신한 거야? 정수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다시 국밥집을 찾아갔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같은 순댓국을 시켰죠. 태수가 국밥을 가져다 줬습니다. 어르신, 어제도 오셨잖아요. 맛있으셨나 봐요. 네, 여기 국밥이 제일 맛있어요. 정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태수도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정수는 국밥을 먹으며 태수를 관찰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인사하고 국밥을 끓이고 설거지를 했어요. 쉴 새 없이 움직였죠. 한쪽 다리를 살짝 절었습니다. 어디 다친 건가? 정수는 그게 신경 쓰였어요. 점심시간이 지나자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태수가 카운터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네, 원조 순대국밥입니다. 태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이번 달 월세요?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아,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까지는 꼭. 전화를 끄는 태수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한숨을 깊게 쉬었죠. 정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월세도 못 내는 처지구나. 30년 전 3억 들고 도망간 놈이. 정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이게 인과응보야. 내가 나한테 한 직 그대로 돌려받는 거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정수는 그 후로도 매일 국밥집을 찾아갔어요. 같은 자리, 같은 메뉴.
태수는 정수를 단골 손님으로 대했습니다. 친근하게 인사하고 가끔 반찬을 더 챙겨주기도 했죠. 어르신, 오늘 순대 특별히 많이 넣어드렸어요. 고맙네. 정수는 짧게 대답했어요. 이상한 관계였습니다. 30년 전 원수와 은인이 지금은 국밥집 사장과 단골 손님으로 마주 앉아 있었죠. 태수는 여전히 정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정수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단단하고 건강하던 40대 사장은 이제 백발의 초라한 노인이 됐습니다. 정수는 그게 씁쓸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묘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녀석은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왜 다리를 절까? 왜 이렇게 허름한 국밥집을 하고 있을까? 3억은 어디로 갔을까? 정수는 알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그 30년의 진실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보는 건 그만두기로. 이제 드러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정수는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구석 자리가 아닌 카운터 바로 앞에 앉았습니다. 태수가 다가왔어요. 어르신, 오늘은 여기 앉으시네요. 순대국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거. 네. 뭘로 드릴까요? 정수는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진정밀 국밥 있나?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1994년에 구로공단에 있던 성진정밀. 거기 앞에 국밥집 있었잖아. 그거 말이야. 태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그게 무슨... 정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말했어요. 나야, 태수야.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정수. 순간 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사장님? 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카운터를 붙잡지 않았으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거예요. 사장님이 왜 여기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정수는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사귀었던 감정이 눈빛에 가득했어요. 왜긴, 널 찾으러 왔지.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장님, 저는... 닥쳐. 정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국밥집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30년이야. 30년 동안 널 찾았어. 정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가 뭘 했는지 알아? 그 3억 들고 도망가서 내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공장 문 닫았어. 30년 키운 공장이 내 때문에 부도났어. 정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직원들 30명 다 내보냈어. 그 사람들 가족까지 하면 100명 넘어. 그 사람들 다 내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은 거야. 태수의 어깨가 떨렸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집도 팔았어. 마누라랑 애들 처가로 보냈어. 혼자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어. 정수가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쨍그랑 수저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은혜 갚겠다고 했잖아. 평생 갚겠다고 했잖아. 국밥집에 있던 손님 2~3명이 놀라서 일어났어요. 수군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내가 널 어떻게 대했는데? 밥 사주고 집에 데려가고 가족처럼 대해줬잖아. 아들이라고 불렀잖아. 태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박았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수는 그런 태수를 내려다봤어요. 백발의 머리, 굽은 등, 떨리는 어깨. 30년 전 자신에게 국밥을 얻어먹던 그 청년은 어디 가고 지금은 초라한 중년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면 다야? 정수의 목소리가 싸늘했어요. 30년이야. 3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공사판에서 막노동하고 식당에서 배달하고. 정수가 태수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습니다. 그동안 넌 뭐 했어? 3억 들고 어디서 뭘 했어?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사장님, 저는요. 말해봐. 30년 동안 뭘 했어? 태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흐느끼며 울었어요. 코에서 콧물이 흘러내렸고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죠. 정수는 그런 태수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울지 마. 울 자격 없어. 태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뭘 들어? 변명하게? 변명 아닙니다. 그냥 제가 왜 그랬는지. 정수는 팔짱을 꼈어요. 그래. 말해봐. 왜 그랬는지. 태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비틀거렸어요. 겨우 의자에 앉았죠. 그날 밤 기억하세요? 금고 앞에서 저 혼자 서 있었던 거. 기억하지? 평생 잊을 수가 있나? 저도요. 저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태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도 미쳐 있었어요. 회사가 망하면 사장님이 어떻게 될까? 직원들은 어떻게 될까? 그 생각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돈 들고 도망친 거야? 아니요. 태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도망친 게 아니에요. 정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3억 들고 사라졌잖아. 그 돈으로 사장님 살리려고 했어요. 뭐? 정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유만식이 그랬어요. 그 돈으로 투자하면 한 달 안에 3배로 불릴 수 있다고. 그러면 회사도 살리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다 해결된다고.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진짜 믿었어요. 사장님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뭘 했는데? 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유만식한테 줬어요. 전부 다. 전부 다? 네. 3억 전부요. 정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태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도망갔어요. 유만식이. 뭐? 저한테 돈 받자마자 사라졌어요. 연락도 안 되고 집에 가봤더니 이사 가고 없더라고요. 태수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속았다는 걸. 정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너도 피해자라는 거야? 피해자라고 말할 자격 없어요. 저는요.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던 거예요. 사기꾼 말에 속아서 사장님 돈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도망친 거야? 말도 못하고 사장님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태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억 날렸다고요? 사장님이 평생 모은 돈을 제가 사기꾼한테 갖다 바쳤다고요? 태수가 이마를 감싸쥐었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었어요. 진짜로. 정수는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믿어야 할까? 이게 진짜일까? 정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뭘 했는데? 처음엔 유만식 찾아다녔어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그 돈 되찾으려고요. 부산, 대구, 광주,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찾았어? 못 찾았어요. 그 인간 완전히 사라졌더라고요. 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저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걸. 무슨 소리야? 유만식이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IMF 터지니까 어려운 회사들 노려서 돈 뜯어간 거예요. 저 같은 바보들한테. 정수의 표정이 묘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포기했어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태수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부산 항구에서 일했어요. 집 나르는 일. 그러다가 다리 다쳤고요. 그제야 정수는 태수가 다리를 저는 이유를 알았어요. 컨테이너 떨어져서 깔렸어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죠. 태수가 바지를 살짝 걷었습니다. 종아리에 길고 흉한 흉터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좀 정신이 들었어요. 살아야겠다고. 어떻게든 살아서 사장님한테 사죄해야겠다고. 정수는 태수의 흉터를 바라봤습니다. 30년. 30년 동안 이 녀석도 고생했구나. 하지만 동정심은 쉽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밥집은 어떻게 차린 건데? 20년 넘게 모았어요. 푼돈 모아서. 태수가 말했습니다. 배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차린 거야? 네. 3년 전에. 태수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사장님이 저한테 처음 국밥 사주셨잖아요. 그 맛이 잊히지 않아서 저도 그런 국밥집을 하고 싶었어요. 정수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누군가한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사장님처럼. 태수의 눈에 눈물이 다시 고였어요. 근데 장사가 안 돼요. 월세도 못 내고 이러다 문 닫을 것 같아요. 태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쩌면 천벌인지도 몰라요. 사장님한테 한 짓 생각하면. 정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녀석 말이 진짜일까? 정말 유만식한테 속은 걸까? 아니면 지금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정수는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증거 있어? 네. 유만식한테 속았다는 증거. 있어? 태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없지? 정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30년 전 일이에요. 증거가 어딨겠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믿어? 정수가 일어섰어요. 내 말만 듣고 30년 동안 품은 원한을 풀으라고. 태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사장님, 저는 진짜로. 됐어. 정수가 손을 저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야. 사장님. 태수가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제발이요. 제발 믿어주세요. 정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국밥집을 나왔습니다. 밖은 벌써 해가 지고 있었죠.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정수는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유만식. 그 이름이 계속 맴돌았어요. 전문 사기꾼이라고? 태수만 당한 게 아니라고? 정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옛날 공장 직원이었던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나야. 물어볼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정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유만식이라고 알아? IMF 때 거래처 사장이었는데.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 인간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알죠. 그 사기꾼. 정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사기꾼이라고? 네. 그때 엄청 유명했잖아요. IMF 때 망한 회사들 노려서 돈 뜯어간 놈이요. 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놈 어떻게 됐어? 나중에 잡혔어요. 한 5년 후에 사기죄로 감옥 갔다고 들었는데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장님, 왜 갑자기 그 인간을 물으세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진짜였어. 태수 말이 진짜였어. 정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품었던 분노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유만식이 잡혔다면 그놈한테 빼앗긴 3억은 어떻게 됐지? 정수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혹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정수는 급하게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유만식 사기를 쳤어요. 몇 개의 기사가 떴습니다. 정수는 그 기사를 하나하나 읽었어요. 그러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뭐야 이게? 기사 내용이 예상과 달랐어요. 유만식은 5년형을 받고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주소가 정수의 손이 떨렸어요. 기사에 적힌 주소, 바로 이 동네였습니다. 유만식이 바로 이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국밥집 불빛이 보였어요. 그 너머로 좁은 골목이 있었죠. 설마 유만식이 아직도 태수를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정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사기로 끝난 게 아니었어. 뭔가 더 있어.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유만식. 이름을 내뱉었어요. 이번엔 내가 찾아간다. 그날 밤,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빌라. 정수가 10년 전에 산 집이었어요. 혼자 살기엔 너무 넓었지만 가끔 손자가 놀러 오면 딱 좋았죠.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31살 손자 민수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어요. 정수의 유일한 혈육이자 가장 아끼는 사람이었죠. 너 왜 와 있어? 할아버지 요즘 이상하셔서요. 매일 어디 가시는지 안 알려주시고. 민수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산책 다니는 거야. 산책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셔서 저녁 때 돌아오시는데요. 민수가 팔짱을 꼈습니다. 할아버지, 저한테 숨기시는 거 있죠? 정수는 잠시 멈칫했어요. 숨길 게 뭐가 있어. 나이 먹으니까 산책이 좋아진 거지. 거짓말.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미행했어요. 정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오늘 회사 일찍 끝나서 따라갔어요. 할아버지가 어디 가시는지. 민수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변두리에 있는 국밥집 가시던데요. 거기서 한참 계시다가 나오셨고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국밥집이 뭐예요? 왜 거기 가세요? 민수가 다그쳤습니다. 혹시 누구 만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만. 정수가 손을 들어 민수를 멈췄어요. 피곤하다. 내일 얘기하자. 할아버지. 정수는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툭 하고 울렸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할아버지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대체 뭘 숨기시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6시,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민수가 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대로였어요.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잔 거였죠. 정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저 녀석도 고집은 나를 닮았어. 조용히 신발을 신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어디 가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이 깬 거였죠. 산책. 저도 같이 갈게요. 안 돼. 왜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휴가예요. 어디 가시든 따라갈 거예요. 정수는 손자를 바라봤어요.
완고한 눈빛,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같이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죠. 민수는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그 국밥집이 뭐예요? 가면 알아. 거기 누가 있어요? 가면 안다니까. 정수는 짧게 대답했어요. 민수는 답답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탔어요. 1시간쯤 지나서 변두리 상가에 도착했습니다. 원조 순대국밥. 민수는 허름한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여기에요? 응. 정수가 앞장서서 들어갔습니다. 민수도 따라 들어갔어요. 따르릉.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봤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 반백의 머리, 깊은 주름. 한쪽 다리를 살짝 절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셨네요. 오늘도 순대국이요? 태수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2개. 정수가 대답했어요. 민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할아버지랑 저 아저씨가 아는 사이야? 근데 왜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라고 불러? 뭔가 이상했어요.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정수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저 아저씨 누구예요? 정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옛날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야. 같이 일했다고요? 어디서요? 내 공장에서.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공장이요? 할아버지가 예전에 사업하셨다는 건 알았는데 공장이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벌기 전에 30년 전에 정밀 부품 공장을 했어. 민수는 자세한 건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때 저 사람이 내 밑에서 일했어. 5년 동안. 정수의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아들처럼 키웠지. 아들처럼요? 응. 고아원 출신이라 가족이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밥도 사주고 집에도 데려가고 우리 가족처럼 지냈어. 민수는 가만히 들었어요. 근데 왜 지금은 여기서 국밥집을 하고 계세요? 할아버지 공장은요? 정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망했어. 30년 전에. 왜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표정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국밥이 나왔습니다. 태수가 직접 가져다 줬어요.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태수는 민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손자분이세요?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손자예요. 아이고, 훤칠하게 잘생겼네요. 할아버지 복 많으시다. 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천천히 드세요. 태수가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맛있었습니다. 깊고 진한 국물이 속을 따뜻하게 데워줬죠. 할아버지, 응? 저 아저씨 좋은 분 같아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국밥만 먹었습니다. 민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뭔가를 숨기고 있어. 저 아저씨랑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식사를 마치고 국밥집을 나왔습니다. 정수가 먼저 걸었어요. 민수가 따라갔죠. 할아버지, 집에 안 가세요? 잠깐 볼 데가 있어. 정수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도 따라갔어요.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빼곡했어요. 빨랫줄에 빨래가 널려 있었고 어딘가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죠. 정수는 한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3층짜리 낡은 빌라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에 금이 가 있었죠. 여기가 어디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건물을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가자. 네. 그냥 가요? 응. 민수는 영문을 몰랐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따라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민수는 거실 테이블에 놓인 할아버지 가방을 봤어요. 열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망설였어요. 남의 물건을 뒤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뭘 숨기고 있는지.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가방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지갑이 잡혔어요. 낡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릴 때부터 쓰던 거라고 했죠. 민수는 지갑을 열었어요. 현금 몇 장, 카드 몇 개.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지갑 안쪽 주머니에 뭔가 들어 있었어요. 민수는 그걸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 민수는 사진을 봤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가 있었어요. 포대기에 쌓인 아기. 그리고 그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6년 설날. 민호와 갓난 민수.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나야. 이 아기가 나야. 민수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너무 어릴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사진 속 아기는 분명 자신이었어요. 아버지 민호가 안고 있었죠. 그런데 뒷장에 또 다른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26쯤 되어 보이는 청년. 민수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아까 국밥집 아저씨. 젊은 시절의 태수였어요. 뒷면에 적혀 있었습니다. 1996년 설날. 태수와 민수. 민수는 접힌 종이를 펼쳤어요. 메모지였습니다. 할아버지 글씨체였죠. 마지막 수업. 제목이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민수는 계속 읽었습니다. 민수에게 할아버지가 이 글을 쓰는 건 내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서야. 사람을 보는 눈. 할아버지가 평생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야. 30년 전 할아버지는 한 청년을 만났어. 그 청년을 아들처럼 키웠지. 밥도 사주고 기술도 가르쳐주고 가족처럼 대해줬어. 근데 그 청년이 할아버지를 배신했어. 3억을 들고 도망갔지. 할아버지는 그 일로 모든 걸 잃었어. 공장도 집도 가족도. 30년 동안 그 사람을 원망했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지. 근데 최근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났어. 그리고 알게 됐어. 그 사람도 속은 거였다는 걸. 진짜 나쁜 놈은 따로 있었어. 민수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건 이거야.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마라.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그리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해. 용서는 약한 게 아니야. 가장 강한 거야. 할아버지가 30년 걸려서 배운 거야. 너는 이걸 더 빨리 배웠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민수야. 할아버지가.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렸죠. 그거 어디서 났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돌아봤어요. 정수가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거였죠. 할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 수업이라니요. 무슨 뜻이에요?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게 됐구나. 할아버지.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왜 마지막이에요?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민수가 할아버지 팔을 잡았어요. 제발 말해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정수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병원에서 연락 왔어.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개월 전에 검사 받았는데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췌장암이래. 민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뭐라고요? 말기야. 정수가 쓸쓸히 웃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정수는 손자를 안아줬어요. 미안해. 먼저 말 못해서. 민수는 할아버지 품에서 오열했습니다. 왜요? 왜 저한테 안 말해주셨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정수가 민수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그리고 할 일이 남아있어서.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 일이요? 정수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30년 전 일을 끝내야 해. 30년 전이요? 응. 태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정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나쁜 놈을 찾아야 해. 진짜 나쁜 놈이요?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만식. 30년 전 태수를 속이고 내 돈을 가져간 놈.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는데요? 정수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바로 이 근처에 살아. 네. 아까 내가 갔던 건물 있잖아. 낡은 빌라.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가 그 사람 집이에요? 응. 정수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30년 동안 숨어 살던 놈이야. 감옥 갔다 나와서 여기 숨어 있더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응, 그놈한테 갈 거야. 정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죽기 전에 꼭. 민수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원한, 시한부 선고, 그리고 숨겨진 원수, 모든 게 얽혀 있었어요.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뭐? 할아버지 혼자 안 보내요. 저도 같이 갈 거예요. 정수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자신과 똑같았어요. 완고하고 단단하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 정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30년의 진실이. 다음 날 오후, 정수와 민수는 그 골목 앞에 섰습니다. 낡은 빌라,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난간. 민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진짜 들어가실 거예요? 응. 정수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30년 기다렸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두 사람은 빌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어딘가에서 라면 끓이는 냄새가 났죠. 3층, 301호. 정수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낡은 철문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문고리가 녹슬어 있었죠.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문 뒤에 그놈이 있어. 30년 동안 찾던 그놈이. 똑똑똑. 정수가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였죠. 철컥. 문이 열렸어요. 문 앞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8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백발의 주름진 얼굴, 등이 굽어 있었고 한쪽 눈이 혼탁했습니다. 정수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유만식. 30년 전보다 늙고 초라해졌지만 그 얼굴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유만식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만식을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죠. 뭔데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유만식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성진정밀. 유만식의 얼굴이 굳었어요. 1997년 3억. 정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기억나나? 유만식의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이 30년 만이네. 유만식. 정수가 한 발짝 다가갔어요. 나야. 박정수. 유만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정수? 응. 기억나지? 성진정밀 사장. 유만식이 뒷걸음질 쳤어요. 벽에 등이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여길? 30년 동안 찾았어. 정수가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도 따라 들어갔어요.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낡은 침대, 작은 TV, 그리고 약병들이 널려 있는 테이블. 정수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뭘 원하는 거야? 유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은 없어. 나 아무것도 없어. 돈 받으러 온 거 아니야. 정수가 유만식 앞에 섰어요. 진실을 들으러 왔어. 진실? 30년 전 내가 강태수한테 한 짓 다 말해. 유만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강태수? 그 녀석 이름을 왜? 내 직원이었어. 내 아들 같은 녀석이었지.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그 녀석 꼬드겨서 3억 빼돌리게 했잖아. 유만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맞지? 정수가 다그쳤어요. 내가 그 녀석한테 접근해서 투자하면 3배로 불려준다고 했잖아. 유만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이 금고에서 돈 들고 나간 거잖아. 맞지?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유만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정수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가 그랬어. 강태수 꼬드겨서 돈 빼오게 했어. 유만식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나도 빚더미에 앉아 있었거든. IMF 터지고 다 망했어. 살려면 그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남의 돈을 훔친 거야? 어쩔 수 없었어. 유만식이 소리쳤어요.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 나도 살아야 하잖아. 정수는 유만식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주먹으로 저놈을 때려 눕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탈함도 느껴졌어요. 이게 진짜 원수야?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놈이. 정수는 주위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곰팡이 핀 벽, 낡은 가구, 테이블 위에 놓인 약병들. 눈이 그 약병들에 머물렀어요. 당뇨약, 혈압약, 그리고 항암제. 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 암이야? 유만식이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폐암, 말기야.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6개월 시한부 받았어. 그것도 3개월 전에. 유만식이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곧 죽어.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도 시한부, 저 사람도 시한부, 둘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정수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였어요. 30년 동안 찾던 원수,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놈. 근데 지금 눈앞에 있는 건 자신과 똑같이 죽어가는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정수가 입을 열었어요. 그 돈 어디로 갔어? 3억? 유만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날렸어. 도박에. 뭐? 도박 빚 갚으려고 사기친 거야. 근데 갚고 나니까 또 빚이 생기고 계속 그렇게 굴러갔어. 유만식이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잡혀서 5년 살았지. 나오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살았고 정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날린 거야? 응, 3억을? 내 평생 모은 돈을? 미안해. 유만식이 고개를 숙였어요. 진짜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정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에 있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허탈했습니다. 30년 동안 품었던 분노, 복수하겠다고 벼르던 그 마음. 근데 막상 원수를 찾아보니 이미 천벌을 받고 있었어요.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웃었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몰라. 나도 몰라. 유만식이 고개를 저었어요. 때리든 죽이든 마음대로 해. 난 상관없어. 어차피 곧 죽을 거니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정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유만식을 내려다봤어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 뭔데? 강태수? 그 녀석이 돈 들고 왔을 때 그 녀석 표정이 어땠어? 유만식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울고 있었어. 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돈 들고 오면서 계속 울더라. 사장님 살려야 한다고. 이 돈으로 회사 살려야 한다고. 유만식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서 더 쉬웠어. 속이기가. 정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순진한 놈이었어. 진짜 사장 살리려고 그런 거더라. 유만식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나 같은 놈한테 걸린 게 운이 없었지. 정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태수가 울고 있었다. 사장 살리려고 그랬다. 진심이었다.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동안 원망했습니다. 배신자라고 욕했습니다. 근데 그 녀석은 진짜로 자신을 살리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냥 속은 거였습니다. 어리석게, 순진하게. 정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태수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민수가 할아버지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할아버지. 정수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회의 눈물이었죠. 한참 후, 정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유만식을 바라봤어요. 너한테 복수 안 해. 유만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복수해봤자 뭐해. 너도 죽어가고 나도 죽어가는데. 정수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이미 벌이야. 유만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정수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태수한테 사과해. 뭐? 지금 당장 나랑 같이 가서 태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유만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못하겠어? 정수가 한 발짝 다가갔어요. 30년 전에 내가 망쳐놓은 인생이야. 그 녀석 인생, 내 인생, 다 내가 망쳐놨어. 알아. 근데 뭐? 정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죽기 전에 사과 한번 못하겠어? 그것도 못하면서 용서받고 싶어? 유만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가자. 세 사람은 빌라를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앞장서서 걸었어요. 민수가 옆에서 부축했습니다. 유만식이 뒤따라왔어요. 절뚝거리며 느리게 걸었죠. 세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국밥집으로 30년의 진실을 끝내러
그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잠깐만요. 민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정수가 걸음을 멈췄어요. 무슨 일이야? 민수가 전화를 끊고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왜, 무슨 일인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국밥집에 불이 났대요. 정수의 눈이 커졌어요. 뭐, 방금 뉴스에 떴대요. 변두리 상가에서 화재 발생, 사상자 발생 추정. 정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태수가,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태수가 거기 있어. 정수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민수가 따라 뛰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해라. 태수야. 정수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시한부 선고를 받은 몸으로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태수, 태수가 거기 있어. 골목을 돌아서자 연기가 보였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어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죠. 할아버지, 민수가 뒤에서 쫓아왔습니다. 너무 뛰시면 안 돼요. 정수는 듣지 않았어요. 계속 뛰었습니다. 국밥집이 보였어요. 아니, 국밥집이었던 곳이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져 있었어요. 시뻘건 불꽃이 창문 밖으로 튀어나오고 있었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태수, 정수가 소리쳤어요. 태수야. 소방관들이 호스로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저리 비켜요. 위험해요. 경찰이 정수를 막았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어요. 정수가 소리쳤어요. 국밥집 사장이 안에 있다고요. 진정하세요. 지금 소방관들이 수색 중입니다. 내가 들어갈 거야. 정수가 경찰을 밀치려 했어요. 민수가 급하게 할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안 돼요. 태수가 안에 있어. 태수가.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건물역 골목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얼굴, 찢어진 옷, 한쪽 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태수였습니다. 태수. 정수가 달려갔어요. 태수는 비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쓰러지려는 찰나 정수가 붙잡았어요. 괜찮아? 태수야, 괜찮아?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가 눈을 떴어요. 초점이 흐렸습니다. 사장님? 나야. 나 정수야. 사장님이 왜?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살았구나. 살았어. 정수가 태수를 꼭 안았습니다. 30년 만이었어요. 30년 만에 이렇게 안아보는 거였습니다. 미안해.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30년 동안 오해했어. 미안해, 태수야. 태수는 정수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알아. 다 알아. 내가 날 살리려고 한 거였잖아. 정수가 태수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내가 몰랐어.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달려왔어요. 환자분, 이쪽으로 오세요. 태수는 구급차로 옮겨졌습니다. 팔에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정수와 민수도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괜찮아. 태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정수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야. 네, 사장님. 태수의 목소리가 약했어요. 불은 어떻게 난 거야? 태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게요. 말해봐. 태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불을 질렀어요. 정수의 눈이 커졌어요. 뭐? 저녁에 손님이 하나 왔어요. 얼굴을 못 봤는데 갑자기 뭘 뿌리더니 불을 붙였어요. 정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태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요. 근데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에도 협박 전화가 왔었어요. 협박? 월세 안 내면 가만 안 두겠다고. 건물주가. 정수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건물주가 누군데?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침을 하며 괴로워했어요. 됐어. 나중에 말해. 정수가 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은 쉬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태수는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의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화상은 2도입니다. 치료하면 괜찮을 거예요. 정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까 협박 전화 얘기 들으셨죠? 응. 건물주가 불을 지른 거 아닐까요? 정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 전에 먼저 확인할 게 있어. 정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건물주가 누군지. 정수는 부동산 쪽 인맥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나야, 박정수. 아,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변두리 상가 건물 하나 알아봐줘. 원조 순대 국밥 있는 건물. 잠깐만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았습니다. 그 건물이요. 건물주가 누구야? 잠시만요. 이상하네. 뭐가? 건물주가 법인이에요. 개인이 아니라. 정수의 눈이 커졌어요. 법인? 무슨 법인인데? 대성개발이요. 재개발 전문 회사인데. 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성개발? 네. 아시는 데예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성개발. 그게 뭔데요? 정수가 민수를 바라봤어요. 유만식 회사야.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요? 정수는 급하게 병원을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민수가 쫓아왔어요. 유만식한테 가야 해. 지금요? 왜요? 정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서서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놈이 거짓말했어. 네.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 돈도 없고 할 것도 없다고.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대성개발이 그놈 회사야. 30년 전에 차린 회사지. 민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잠깐만요. 그럼 유만식이 그 건물 주인이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태수 아저씨한테 협박 전화한 것도 그놈이야. 정수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리고 오늘 불 지른 것도.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이 돼요? 아까 그 사람 보셨잖아요. 죽어가는 노인이었잖아요. 그게 다 연기였어. 정수가 이를 악물었어요. 30년 전에도 그랬어. 순진한 척, 불쌍한 척. 그래 놓고 뒤통수를 쳤지. 정수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직접 끝낸다. 두 사람은 다시 그 빌라로 향했습니다. 낡은 건물, 삐걱거리는 계단, 3층 301호. 정수가 문을 두드렸어요. 쿵, 쿵, 쿵.
대답이 없었습니다. 유만식? 정수가 소리쳤어요. 열어. 다 알아. 그래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수가 문고리를 잡았어요. 돌렸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만식? 아무도 없었어요. 아까와 똑같은 방. 곰팡이 냄새. 낡은 가구. 하지만 유만식은 없었습니다. 도망갔나? 민수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때 테이블 위에 뭔가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 정수가 다가가서 집어들었어요. 손글씨로 적힌 편지였습니다. 박정수에게 여기까지 왔다면 다 알았겠지. 그래, 내가 한 짓이야. 30년 전에 강태수 속여서 돈 빼돌린 것도 그 돈으로 대성개발 차린 것도 다 나야. 아, 그리고 오늘 국밥집에 불 지른 것도 나야. 내가 찾아오기 1시간 전에 미리 가서 질러놓고 왔어. 왜 그랬냐고? 복수야. 30년 전에 다른 피해자들이 신고해서 감옥 갔잖아. 5년 썩었어. 나와서 보니까 다 망해 있더라. 근데 너는 멀쩡하더라. 건물 몇 채 사서 떵떵거리고. 그게 너무 짜증났어. 왜 나만 망하고 너는 잘 되냐고. 그래서 강태수 찾았어. 내가 아들처럼 아끼던 놈. 그놈이 국밥집 차린 거 알고 일부러 그 건물 샀지. 월세 올리고 협박하고 괴롭혔어.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놈이 살아서 나왔더라. 운이 좋은 놈이야. 어쨌든 나는 간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해줄게. 암은 거짓말이야. 그거 보여주려고 약통 갖다 놓은 거야. 속았지? 난 건강해. 아주 멀쩡해. 30년 전에도 속이고 오늘도 속였어. 너는 평생 내 손바닥 아니야, 박정수. 잘 살아라. 살 수 있으면. 유만식. 정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편지가 바스락거렸어요. 이 계자식이. 정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이 짓거리를. 민수가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할아버지,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에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어요. 분노. 30년 전보다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수야. 네, 할아버지. 정수가 돌아섰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찰 불러. 네. 방화, 협박, 사기. 다 신고해. 정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이번엔 절대 안 놓친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 그 어둠 속 어딘가에 유만식이 있었습니다. 유만식. 정수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어디로 도망치든 이번엔 꼭 찾는다. 30년 전엔 놓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정수에겐 잃을 게 없었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몸.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 시간을 전부 쏟아서라도 유만식을 잡을 거였어요. 그리고 태수에게 진짜 사과를 받아낼 거였습니다. 창밖에 달이 떠 있었어요. 차갑고 하얀 달빛이 정수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전쟁은 이제부터였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경찰이 유만식을 잡았어요. 부산 항구 근처 모텔에 숨어 있다가 체포됐습니다. 도주 자금이 떨어진 거였죠. 정수는 그 소식을 병원에서 들었어요. 항암 치료 중이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후련했죠. 할아버지, 유만식 잡혔대요. 민수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뉴스에서 봤어. 정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방화, 협박, 사기. 다 걸렸대요. 이번엔 오래 들어갈 거래요.
그래야지.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30년 만에 끝났네. 민수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할아버지. 정수는 손자를 바라봤어요. 아니야. 내 덕분이야. 제가 뭐려. 같이 있어줬잖아. 혼자였으면 못했어. 민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 민수야. 며칠 후, 정수는 퇴원했습니다. 완치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상태가 안정됐죠. 의사는 몇 개월 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정수는 퇴원하자마자 어딘가로 향했어요. 민수가 운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는 거예요? 국밥집.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탄 국밥집. 그 자리엔 이제 잿더미만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정수가 내렸습니다. 잿더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태수였습니다. 팔에 붕대를 감고 검게 그을린 간판 조각을 바라보고 있었죠. 태수야. 정수가 다가갔어요. 태수가 돌아봤습니다. 사장님, 뭐해? 그냥요. 보러 왔어요. 태수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제 전부였거든요. 여기가. 정수는 태수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잿더미를 바라봤습니다. 다시 차려. 정수가 말했어요. 네. 국밥집. 다시 차리라고.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보험도 안 들어 있었고. 내가 낼게. 태수의 눈이 커졌어요. 사장님? 30년 전에 내가 잃어버린 거. 내가 갚아줄게. 정수가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나 살리려고 한 거잖아. 그 마음값이야.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장님, 저는요. 알아. 다 알아. 정수가 태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내가 속은 거야. 그래도요. 그래도 뭐. 정수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30년 동안 혼자 고생했잖아. 이제 그만해. 태수가 흐느꼈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가 미안하지. 정수가 태수를 안아줬어요. 30년 동안 오해해서 미안해. 태수는 정수의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민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달 후, 새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원조 순대국밥. 같은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건물은 새 거였죠. 정수가 투자한 건물이었습니다. 태수에게 무상으로 빌려줬어요. 개업 첫날, 손님이 줄을 섰습니다. 화재 뉴스를 보고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SNS에서 화제가 됐거든요. 30년 만에 화해한 두 노인. 불타버린 국밥집, 다시 일어서다. 기사 제목이 그랬습니다. 태수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국밥을 끓이고 손님을 맞고 설거지를 했죠. 얼굴에 땀이 흘렀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태수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어요. 그 모습을 정수가 구석자리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옆에 앉아 있었죠. 할아버지, 국밥 맛있어요. 그렇지? 정수가 웃었어요. 30년 전이랑 똑같은 맛이야. 민수는 국밥을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저 아저씨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가? 30년 동안 억울했을 텐데. 그래도 원망 안 하시잖아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태수야. 원래 그런 녀석이야. 할아버지도요. 민수가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미워하셨을 텐데 용서하셨잖아요. 정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어려운 게 아니야. 네. 그냥 내려놓는 거야. 내가 붙들고 있던 걸.
정수가 국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30년 동안 분노를 붙들고 있었거든. 그게 나를 갉아먹었어. 그랬구나. 근데 내려놓으니까 편하더라. 정수가 웃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해. 저녁이 됐습니다. 손님이 빠지고 가게가 한산해졌어요. 태수가 정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맛있게 드셨어요? 응. 역시 내 손맛이야. 태수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사장님, 응?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뭔데? 태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종이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보세요. 정수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야? 30년 동안 모은 거예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억은 안 되지만 1억 조금 넘어요. 정수는 통장을 바라봤어요. 잔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이걸 왜 나한테? 갚으려고요.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잃어버린 돈.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모은 거예요. 정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30년 동안? 네. 매달 조금씩 아프고 힘들어도 꼭 모았어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젠가 사장님 찾아서 갚으려고요.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이 녀석이 이렇게 살았구나. 매달 돈을 모으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바보야.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해야 했어요.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정수는 통장을 태수에게 도로 밀었어요. 안 받아. 사장님? 이건 내 돈이야. 30년 동안 내가 고생해서 모은 거잖아. 정수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걸로 내 인생 살아. 국밥집 잘 운영하고. 하지만요. 하지만 뭐. 정수가 웃었어요. 나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야. 그럼 뭐가 필요하세요? 정수는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가족. 태수의 눈이 커졌어요. 내가 내 가족이야.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 필요 없어. 그냥 가끔 보러 와. 얼굴 보여줘. 그거면 돼. 태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 자주 갈게요. 약속이다. 네. 약속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이어진 인연.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어요. 3개월 후, 정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상태가 많이 나빠졌어요. 의사는 며칠 남지 않았다고 했죠. 하지만 정수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병실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들 민호 부부, 딸 민지, 손자 민수, 그리고 태수, 할아버지. 민수가 정수의 손을 잡았어요. 힘들어요? 아니, 괜찮아. 정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다 왔네. 정수는 모인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내가 할 말이 있어.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할아버지, 듣고 있어. 정수가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야, 마지막 수업 기억나?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람을 보는 눈. 용서하는 것. 그래. 그거야. 정수가 미소 지었어요. 내가 평생 배운 거야. 그걸 내가 기억해줘. 기억할게요, 할아버지. 정수는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태수야.
네, 사장님. 고마웠어. 30년 전에도 지금도.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야말로요, 사장님. 국밥집 잘해. 손님들 따뜻하게 대해줘.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정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갈 수 있겠다. 사장님, 마누라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10년 넘게 혼자 있었으니까. 정수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가서 국밥 끓여달라고 해야지. 방 안에 흐느끼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정수는 평온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오후였어요. 정수는 그 빛 속에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1년 후, 원조 순대국밥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국밥집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죠. 태수는 매일 새벽부터 국밥을 끓였습니다. 정수가 좋아하던 그 맛 그대로. 가게 한쪽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1994년 성진정밀 앞 국밥집. 젊은 정수와 젊은 태수가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죠. 손님들이 그 사진을 보며 물었어요. 저분이 누구세요? 태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돌아가셨어요? 네. 작년에. 태수가 미소 지었어요. 근데 항상 여기 계세요. 저랑 같이.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국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민수야. 태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왔구나. 민수는 평소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대국 하나요. 알았어. 태수가 국밥을 끓이러 갔어요. 민수는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할아버지. 민수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국밥이 나왔습니다. 뽀글뽀글 끓는 국물. 하얀 김. 구수한 냄새. 민수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지? 민수가 웃었어요. 네, 할아버지. 맛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오후, 국밥집 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정수가 남긴 것, 그것은 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그게 정수가 남긴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공작소였습니다.